주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날개짓을 열심히 한 꿈나래 반 5명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래 반 3학년 김규리입니다. 올해 LTI 동아리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LTI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6가지로 되어 있는데 LTI 프로젝트 주제 소개하기, 주제 선정 이유,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프로젝트 실천 계획하기, 프로젝트 실천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TI 주제입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피부 미용과 준비하기를 LTI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LTI 주제를 특성화 고등학교 피부 미용과 준비하기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현재 3학년으로 졸업반이기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이 피부 미용 쪽이라서 피부 미용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LTI 프로젝트 주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피부 미용과 준비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는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 결정하기, 그리고 피부 미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등 피부 미용에 대해 자세히 알기, 이렇게 2가지입니다. 꿈은 있지만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할지 아직 못 정했고 피부 미용에 대한 지식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동아리를 통해 고등학교도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피부 미용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실천 계획하기입니다. 5가지를 계획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미용과가 있는 특성하고 알아보기, 2번째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입학 정보 알기, 3번째 고등학교 성적 맞추기, 그리고 4번째 네일이나 미용, 피부 관리 등 직접 해보기, 마지막 5번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님께 질문하기입니다. 지금부터 LTI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실천한 것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상소고등학교,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이렇게 3개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 사진이나 실습동 사진 등을 보았고 학교 인스타도 들어가 활동하는 사진을 보고 동영상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치도 알아보았습니다. 상소고는 대구에 위치하고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약 2시간 23분이 걸리고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는 구미에 위치하고 약 3시간 3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는 경주에 위치하고 약 4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상서고 빼고는 기숙사가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입학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후보에서 삭제를 하였고 삼성생활예술고와 경북생과고의 입학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둘 다 취업률이 높고 삼성생활예술고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100% 다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보았고 생과고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4과목만 보기 때문에 역사를 잘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엔 아주 나이스한 조건이었습니다.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5개 과목을 다 본다고 합니다. 2학교 다 장점이 많아서 어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할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삼성생활예술고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성적을 맞춰보았습니다. 생과고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보기 때문에 2학기의 성적을 계산해보았고 삼성생활예술고도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구해본 결과 제 성적이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었지만 두 학교 다 성적을 많이 보진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치고 말았던 제가 왜 그랬는지 싶고 되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천하기 네 번째인 직접 해보기입니다. SNS를 보다가 알로에가 피부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알로에 겔과 2분의 1 화장솜을 구매해서 팩을 해보았습니다. 알로에 팩을 일주일 해보았는데요. 판타스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때가 5월 첫째 주였는데 이때 학교에서 수두가 유행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알로에 겔에는 마스크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진정 효과랑 쿨링 효과까지 있어서 하교하고 밤에 팩을 꾸준히 하니까 자극받은 피부를 관리하기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클 제거하는 영상을 보고 배워 직접 제거해 보았는데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런지 하다가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해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해봤으니까 다음에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 외에도 손톱 영양제와 탑코트도 발라보았고 손톱 연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정보인데요. 손이 저처럼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밤에 바세린 적당량을 손에 바르고 비닐 장갑을 손에 끼워서 잠을 자면 다음날 손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손이 건조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생과고에 재학 중인 선배님께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 여쭈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생활도 재밌고 피부 미용에 대해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활예술고를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입학 상담 문자를 통해 질문하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니 궁금증도 해결되고 고등학교에 대해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실천하기입니다. 10월달에 경주 진로체험 박람회에 갔습니다. 가서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와 삼성생활예술고에 가서 체험도 하고 입학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홍보하러 오신 학생분들도 좋으셨고 선생님들께서도 밝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진을 보니까 학교 시설도 되게 좋았고 취업률이나 활동복 사진, 지원비 등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평균이 시면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기는 끝이 났고 이걸 하면서 부지런하지 못한 저 때문에 실천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 반성을 했고 프로젝트 실천 확인하기를 보시면 실패한 것 없이 다 실천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LTI에 대해 발표를 해보았고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내용도 알차지 못해 만족스러운 발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 동아리를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도 한다면 1학기 때보다는 더 나은 주제로 자료도 알차고 내용도 알차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꿈나라의 왕 김규리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만 원에서. 진짜 귀여워. 또 안 돼. 여기는 안 되나? 이사부터
저한테 먼저 받아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너 인사 다 끝냈는데 아까. 네. 있습니다. 네. 목차는 선정 이유, 축구 심판, 소개, 조건, 과정 한 일로 하겠습니다. 이소연 너무 닮았다. 첫 번째로 선정 이유로는 처음에는 주제가 심판이 아닌 게임 제작으로 3달간 하였으나 만들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황당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축구 게임을 하는데 판정이 이상해서 축구 심판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시간상 영상은 나중에 봅시다. 제가 소개할 축구 심판은 정동식 축구 심판입니다. 정동식 축구 심판은 축구 선수 김민재를 닮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동식 축구 심판은 과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2,000원을 가지고 노숙인 복지관에 들어가 4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인생을 살다가 분양 사기를 당해 방황했습니다. 정동식 축구 심판이 선택한 길은 과거 축구 선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선수로는 활동을 못하지만 축구 심판으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있고요. 연령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거. 다음은 먼저 연령은 선수 출신 만 16세에서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수 경력이 없는 사람도 만 16세에서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조건은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달리기 40m 남성 기준으로 6.8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은 축구 심판은 경기 중에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심판 생활을 하려면 더욱더 영어 능력은 필수가 되겠죠. 결혼한 성적은 심판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더 많은 기회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으로는 축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축구협회에 들어가 공지를 확인하고 시험을 만 나이 16세 이상이고 시력이 좌우 1.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막 신청하는 게 아닌 공지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수시로 축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5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활동 지역을 예시로 인천을 선택한다면 합격 후 2, 3주 후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먼저 5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활동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을 선택하셨다면 2, 3주 후 인천 지부 가입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나 경기에 배정되게 됩니다. 한일로는 심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축구 심판에 대해 공부하면서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심판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존경심이 크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심판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쳤는데 망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소감으로는 심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심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PPT로 만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축구 심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
안녕하세요. 3학년 꿈나래반 재예은입니다. 저희 LTI 주제는 제과제빵과 준비하기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이 주제로 선정한 이유 및 구체적인 목표 계획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 발표, 세 번째는 결과와 느낀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제가 제과제빵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갈 건데 아무래도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엄청나게 키워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LTI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계획입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고등학교 정하기, 두 번째는 케이크 디자인 자격증 따기, 세 번째는 많은 영상들을 보고 기술 습득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18TCL이라는 직업 알아보기, 다섯 번째는 많은 빵 과자 만들어 보고 피드백 받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첫 번째 목표인 고등학교 정하기입니다. 저는 제과제빵학과가 있는 각 고등학교들의 장단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인 상서고입니다. 상서고는 대구에 있어서 비교적 가깝고 조리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대구에 사는 사람들만 입학이 가능하고 기숙사가 없고 제과제빵과와 조리과가 합쳐져 있어서 제과제빵을 깊게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제과제빵과와 조리과가 나눠져 있어서 제과제빵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단점은 거리가 멀고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인데요. 장점은 조리과가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상서고와 마찬가지로 제과제빵과와 조리과가 합쳐져 있어서 제과제빵을 깊게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유는 이 PPT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세 개 고등학교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로 더 많은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X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론 두 번째 목표인 케이크 디자인 자격증 따기인데요. 이거는 학원을 다니면서 차례차례 배웠는데 첫 번째는 아이싱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싱이란 케이크 따위의 표면에 바르는 생크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밤에 생크림 바르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첫 번째로 아이싱 했을 때 사진인데 많이 울퉁불퉁하죠.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다음날 아이싱하고 바른 찍은 사진인데 첫 번째보다는 발전했지 않나요? 세 번째는 모양 아이싱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팅 연습인데요. 파이팅은 첫 번째 사진은 첫날에 했던 파이팅이고 두 번째 사진은 2일째 때 한 파이팅이고 진짜 엉망이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총 복습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도안을 짜서 두 번째 보이는 저 핑크색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실전 케이크가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엉망인 부분을 집에서 다시 복습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장미 짜기를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장미가 여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걱정을 해서 연습도 하고 궁금한 거는 계속 물어봤었는데 선생님이 처음 치고는 잘한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하지만 연습을 할 때 확 펼쳐지는데 이렇게 확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접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둘째들한 건데 그거 좀 망했었어요. 추천장인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다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도한 레터링, 입자기 등을 배우고 학원에서 배웠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학원에서 배우면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고 학교가 끝나고도 시간이 있으면 연습을 꾸준히 하고 영상으로 모르는 것도 복습했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싱 영상이랑 그냥 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오시죠. 여기 작냐? 혹시 얘는 저한테 보냈던 그림 그 삽입을 하셨는데 그림을 아니 사진 링크했는데. 아니 파일에서 지정을 이게 맞는 걸로 한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불통과라였습니다. 전날 연습을 하고 짐을 다 챙긴 줄 알았는데 제가 삼각칼을 안 챙겨가지고 페널티를 받고 하는데 너무 슬퍼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이상한 상태로 내고 불통과라서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제 불주의 때문이었으니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었습니다. 멋있다. 세 번째로 발표할 것은 파티시엘이라는 직업 알아보기인데요. 이렇게 파티시엘 분들께서 인터뷰해주신 영상이랑 현장이 어떤지 영상들을 많이 보고 파티시엘이 뭔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성공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 발표할 것은 많은 디저트를 만들어보고 피드백 받기인데요. 첫 번째는 쿠키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사진은 버터쿠키입니다. 버터쿠키는 만들기 간편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쿠키죠. 다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무튼 쿠키를 만들면서 친구들에게 줘봤는데 한 친구가 적당히 달고 짭짤해서 맛있다고 하는 것보다 맛있다고 해줘서 좀 어깨뽕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쿠키를 일정하게 찢지 못했다는 것이고 구운 색이 오븐이 작아서 어쩔 수 없지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브레 쿠키입니다. 사브레 쿠키는 먹기도 간편하고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쿠키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찍고 완성본은 찍지 못해서 네이버에서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 또한 친구들에게 주고 반응을 보았는데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쉬운 부분은 모양이 제각각으로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것은 에그 타르트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에어프라이어로 두 번째 사진은 오븐으로 만든 건데 둘 다 가족 친구들에게 줘봤는데 다들 감도 적절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반죽의 구운 색이 적절하게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핀입니다. 제가 만든 머핀은 초콜릿 머핀인데 축구하는 애들과 반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에게 주고 반응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파는 것보다 맛있다, 적당히 달달하고 극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제가 초코 반죽물을 식히고 넣어야 하는데 뜨거운 상태로 넣어버려서 많이 부풀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든 것은 머랭 쿠키입니다. 머랭 쿠키는 학기 초에 한번 수학여행 갈 때 한번 만들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수학여행 갈 때 만든 머랭 쿠키인데 프렌치 머랭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했을 때 머랭 쿠키 만드는 게 설탕 넣고
또 흰자 넣고 섞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쿠키는 스위스 머랭법으로, 스위스 머랭법은 프렌치 머랭보다 단단하고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서 스위스 만들 수 있어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푸딩입니다. 이 푸딩은 일본식 푸딩으로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서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내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발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케이크입니다. 제가 케이크 자격증을 시험을 친다고 학원에서 배웠던 기술로 친구들에게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케이크, 두 번째로는 나연이, 세 번째로는 예린이,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장인이, 다섯 번째는 현주인데 저거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고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현주 후기가 기분이 좋아서 넣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햄이 케이크로 도시락 케이크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결과는 O입니다. 이유는 이 사진과 같이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제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영을 O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고등학교 전화기 X, 케이크 디자인 따기 세모, 많은 영상들을 보고 기술 습득하기 O, 파티시엘이라는 직업 알아보기, 피드백 받기 O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느낀 점은 솔직히 처음에는 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막막해서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많은 도전들과 제가 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아, 잘했는데 뭘 거북이야. 진짜 잘했는데 언니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라의 반 1학년 7번 유이서입니다. 저의 LTI 주제는 아이돌 신인 개발팀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LTI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누나.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한 이유, 두 번째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세 번째 프로젝트 수행 시 지킬 약속, 네 번째 프로젝트 계획 실천하기, 다섯 번째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한 이유, 영상을 보다가 아이돌 신인 개발팀 평소에 아이돌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상을 보다가 아이돌 신인 개발팀을 알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입니다.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아이돌 신인 개발팀의 직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주로 어떠한 것을 하는지 찾아보기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시 지킬 약속,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프로젝트 실천 계획, 첫 번째 아이돌 신인 개발팀에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보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아이돌 신인 개발팀의 직원이 될 수 있을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기, 세 번째 어느 나라 언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찾아보기, 네 번째 신인 개발팀과 관련 있는 학교 학과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신인 개발팀은 오디션 캐스팅팀에서 발굴하고 선발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아티스트로서의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을 기획하고 운영을 합니다. 다양한 트레이닝과 멘탈 케어를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습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시스템을 기획하고 트레이닝 운영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노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돌 신인 개발팀의 직원이 될 수 있을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기.
서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학력과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많을수록 보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인맥을 본다고 합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좋고 눈썰미 또한 좋아야 하며 타인의 심리 변화도 잘 캐치할수록 면접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언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찾아보기. 요즘은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호주인 등등 여러 나라 국가의 연습생들을 뽑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K-팝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해외 지원자들이 많아서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연습생이 많아 영어 1어 그리고 중국어를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일본어 배우기와 기본 영어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영상을 보고 영어 단어 시험도 쳐보고 배워봤습니다. 신개발팀과 관련 있는 학과 찾아보기. 엔터테인먼트 학교로 가장 유명한 학교로는 한국예술사관 실용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개발팀과 관련 있는 학과로는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어문계열, 시각디자인학과 등이 있습니다. 아이돌 신인개발팀의 직원 연봉입니다. 아이돌 신인개발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인지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일수록 연봉이 더더욱 높아지며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 꼭 있어야 하는 자격증은 따로 없지만 컴퓨터 관련 자격증, IBQ 자격증, 토익 자격증, 토익 스피킹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등을 따면 시험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느낀 점. 아이돌 신인개발팀 지원에 대해서 해야 할 게 많아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이보다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았고 찾아보면서 알아갈수록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인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나요? 예. 아이돌 신인 개발팀을 지망하는 희서가 봤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면 있겠죠. 아니 그걸 잘 찾아내야지 네가. 가능성. 그렇지.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그런 거를 찾아내야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일인데 얘들이 지 혼자 알아가지고 아이돌이 돼야 돼요. 스카웃을 할 만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래 반 1학년 박지연이고요. 제가 발표할 ATI 주제는 미래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크게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 번째 프로젝트를 마치며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는 좀 이렇게 생략하면서 얘기할게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입니다. 1-1 프로젝트 선정 이유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려면요 진로가 정해져야지 고등학교를 맞는 데를 가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내겠습니다. 잘했어. 자,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이거는 제가 줄여서 한 줄로 말하면요,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사파를 그리는, 그러니까 동화책에서 그림 있죠? 글이 놓아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기업에 속할 경우는 약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일 경우는 이제 경력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돈의 양이 달라집니다.
1-3 학과 및 자격증입니다. 학과의 자격증은요, 관련 학과로는 광고 디자인과 디지털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 등등등이고요. 관련 자격증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디지털 영상 편집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요, 제품 디자이너,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1-4 준비 방법은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이나 대학교의 시각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까 1-3에서 말했듯이 나온 학과들을 나오면은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를 직업을 가지면 좋게 되겠죠?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미대를 간다거나 미술학원에 다니지 않고 독학만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함입니다. 2-1 일러스트 작업인데요. 제가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봤고요. 2-2 피드백 및 공부입니다. 첫 번째, 다리가 길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쓰고 있는 그림 프로그램에 있는 3D 모델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좀 고쳤고요. 두 번째, 원근감 같은 걸 못 써가지고 핀터레스트라고 거기에서 원근감을 이용해서 찍어 있는 사진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걸 참고해서 그려보면서 공부했고요. 저기는 책도 봤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 뼈 근육 인체 포즈 책이라고 이제 근육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어떤 부분이 안 보이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3 발전 결과고요. 5월달을 마지막으로 거의 그림을 안 그렸어요. 한 달 넘게. 사실 안 그렸다보다는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틀렸던 점을 고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6월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7월달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4 공모전인데요. 제가 목차에서는 공모전을 안 넣긴 했는데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열렸던 상면대 만화 및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캐릭터 분야로 그림을 내보았는데요. 주제가 자유주제여가지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요즘에 한국이랑 뭐 일본 사이에 얘기가 많은 뭐 독도나 그런 걸로 한 주제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3 프로젝트를 마치면이고요. 3-1 느낀 점입니다.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구도나 자세, 분위기 등 어느 정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실력도 늘은 것 같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약점 보완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극복한 점인데요. 거의 느낀 점에서 다 말했는데 밋밋한 배경을 바꾸고 재미없던 이렇게 딱 거의 정자세로 서 있던 포즈만 그리던 제가 좀 그런 거를 바꾼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3-4 공모전 결과인데요. 당연히 6월달 아직 그리 공부를 안 했을 때여서 5월달에 했던 거라서 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박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